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경북 예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었죠.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겁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요? 왜 구명조끼를 써야지 안전이 없어요? 찾았다는 어디냐고 찾았다고. 아니 구명조끼도 아니고 지금 수사하는 놈 본다고 어디가 있냐고 제가. 그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지금 수사를 시키냐고 여기서 이거 비싼 정말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인데. 내가 어저께 갑자기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렇게 전화 왔다가 딱 2분인가 했어. 문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대장님. 내가 못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보신 것처럼 최숙은 해병대원의 부모님들의 저 절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허준 변호사님. 네, 인재가 또 하나의 인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실종됐던 최숙은 상병, 고 최숙은 상병이 어젯밤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14시간 만이었고요. 발견된 시간 어젯밤 11시 10분쯤이었는데요. 실종된 곳으로부터 5.8km 정도 떨어진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서 이 소속 부대가 있는 경북 포항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1사단 18일부터 이 장병 1,200명과 상륙 장갑차 등 투입해서 경북 예천군 각 하천면에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5분쯤 예천군 석관천 보문교 인근에서 해병대원 20명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때 이 고 최숙은 상병도 함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병대원들이 허리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 탐지봉으로 바닥을 찌르면서 실종자를 찾았는데 인간띠를 만들어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2명은 겨우 헤엄쳐서 탈출을 했지만 나머지 1명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류 쪽으로 떠밀려 내려가다가 실종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실종된 해병대원이 고 최숙은 상병이었던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런 표현 해서 뭐합니까만 참, 고 최숙은 상병은 지금 그 부모님들은 진짜 귀한 그 생때 같은 아들을 지금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지금 외동 아들이었어요, 거기도. 아,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해병대 출신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목이 메어서요.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이 일병의 아버님도 소방대원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으신 분이시고요. 그 전주에서 고향이 남원인데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수료를 했으니까 해병대가 이제 보통 포항에 있는 훈련단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거든요. 5월에 수료하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병사가 결국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물살이 엄청나게 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가 오면 바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푹 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수로 같은 데 밟게 되면 그냥 중심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히지도 않고 지금 아버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명조끼가 얼마 한다고 그거 입히지도 않고 아이를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냥 해병대원들이 그 낮은 곳에서 했을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해가 나고 물이 많아지고 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혀서 수색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그 해병대의 책임은 아주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곧 최숙은 일병 그 영정 나온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물론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 이 고 최수근 일병은요. 그 앞선 장 좀 보여주세요. 앞선 장 보여주시면 보세요. 27년 차인 소방대원이었던 아버지가 고 최수근 일병의 아버님께서 결혼 10년 차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아들이래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부모님한테 고 최수근 일병은 정말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아니 이건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 활동이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건 이건 상식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지휘를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실종자들이 이제 꽤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하천변을 수색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을 수색하는 팀과 하천변을 수색하는 팀을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저 그림에 나오죠. 저렇게 인간띠 만들어서 실종해서 수색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천변을 수색해야 되는 사람들을 저 물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 이게 인간띠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어쨌든 허리까지 오는 정도까지 하천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얕았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이 깊어서 결국 사람들이 실종이 되는 마당인데 뭐 지금 물살도 너무 세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대로 장비조차 이제 넣기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장비를 넣는 것도 어려운 저 하천에다가 띠를 만들어가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오는 데다가 장화 한 벌만 주고선 저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하천이 모래 바닥이라 가지고 이게 장화가 지금 허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장화 속에 물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겠죠. 그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어허. 그러면은 결국은 모래 속에 그 장화째로 결국 모래가 그 위를 덮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세상에.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높이가 뚝 떨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맨발로 들어갔으면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장화가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을 유발한 구명조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거는 부실이다. 이건 정말 부대 요인이 크다. 더군다나 이 20살 대학교 1학년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가면 어린애들이잖아요. 기껏 청소년기 벗어난 네. 이 어린 청년들을 저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저 기계도 아닌데 사람으로 뭐 실종자를 찾아내라. 이게 도대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저 수색의 방식이 집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 고 최수근 일병의 부모님들의 절규 가운데 들렸지만요. 안진영 기자님, 그 구명조끼 그 한 벌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안 입힌 채 세상에 저 대원들을 저 수색 당시 엄청나게 물살이 당신은 거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리꾼들도 바로 그분의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연 얼마길래 그거 하나 사서 입히지 못했냐라고 했는데 실제 몇몇 누리꾼들이 검색을 해서 그 캡처된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실제로 구명조끼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 목숨값이 구명조끼 한 벌발도 못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터파크에 가도 거기에서도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이 이렇게 구명조끼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중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를 놓고 사람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해병대 전 후배를 지금 잃은 거잖아요.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아니 근데 왜 구명조끼 안 입힌 거예요? 뭐 해병대가 그래도 해병대 자존심 있지 뭐 구명조끼 입겠냐 뭐 그런 거에 왜 안 입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저도 저기 그 부대 1사단의 7연대 그리고 사단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게 돼 있어요. 수색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할 때도 입습니다. 당연히. 훈련한다고 해병대라고 구명조끼를 안 입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현장 지휘관의 판단 미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
지금 명확하게 누군지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지휘관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런 상태에서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상황에서는. 그럼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구명조끼가 없는데 그걸 아이들을 들어보내가지고 거기 수색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명조끼가 보급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구명조끼가 보급 안 됐으면 해안가 수색만 해야지 왜 물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사고 나게 만드는 겁니까 대체? 네. 구명조끼가 있을 때까지 또는 보급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불러서 책임 소재 가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휘관이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 해병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수색을 할 때 구명조끼를 안 줬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해안가만 수색하도록 했을 거예요. 뭐 경찰이 누가 요청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구명조끼가 보급이 안 된 상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병들을 물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누가 지시했는가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사진 보면요. 그 최수근 일병을 찾기 위해 나선 동료 해병대원들 보세요. 머리를 쥐어 감싸고 있죠. 너무 침통한 거예요. 어딨니 수근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해병대원들이. 어딨어 수근아. 머리를 쥐어 감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지금. 어딨니 수근아 제발 대답을 해다오. 지금 그런 거 같잖아요. 세상에 지금 동료 대원들도 지금 애타게 목 놓아 찾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어딨니 수근아 이렇게 외치고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해병대 입장은 뭘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잖아요. 순직하신 분이. 네. 그 현장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되신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판단 내린 지휘관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해병대에 묻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딱 상상만 해도 그때 당시 물살이 얼마나 거셌을 거예요.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지금 사고 지점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평소에도 강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아래는 급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물살이 진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게요,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작업에 상륙 돌격 장갑차가 3대가 투입이 됐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1시간도 안 돼서 철수한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날에요. 이걸 정말 몰랐다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전날 상황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장갑차도 투입되다가 철수되는데 사람이 버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장갑차도 급류를 못 버티고 철수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해병대 전역자라고 밝힌 누리꾼들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백일 휴가도 나오지 않은 정말 일병이에요. 아직 전투 수영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인명 구조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수색 때도 아니고 이 포병을 수색에 투입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요. 군이 이렇게 우리 소중한 자원들을 무조건 이렇게 재난 현장에 아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입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작전이 이것도 수색 작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갑차 급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 강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모래강이라는 거예요. 바닥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비가 오면은 모래가 물을 먹으면서 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수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멜빵 장화를 입혀서 들여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장화와 바지가 이렇게 멜빵처럼 연결된 장비입니다. 발이 빠지면은 그게 밑으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급해서 입혀가지고 지금 일병을 이 수색 때도 아닌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에서 너무나 미숙한 전략을 취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버지가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평생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정작 국가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장갑차도 물살이 거세서 다시 나올 지경인데 거기에 사람을, 해병대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최수근 일병은 기가 찹니다. 죽고 나서야, 싸늘한 주검이 되고 나서야 상병으로 1계급 추서가 됐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이렇게 1계급 진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현재 경북 포함 해병대 1사단 내에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최상병의 빈소에는 유가족 외에 동료 장병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벽에 걸린 최상병의 사진을 보다가 오열하고 또 주저앉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대는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상병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혔는데 너무나 늦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나라를 구하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간 우리 생떼 같은 우리의 자식들, 아들, 딸들 어떻게 국가가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 찾아내서 엄벌에 처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